그 지금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그 이 사단의 어쨌든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고 왜 지금 이분을 경질해서 이렇게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최고위원 회의 때 김철근이 뭐라고 사무총장 한 명 갈았는데 이렇게 당이 이 파탄 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왜 저렇게 이준석 의원이 바들바들 떨면서 김철근 일병 구하기에 나서느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제 말고 나머지 최고위원들 천하람 원내대표 이긴 최고 이런 분들이 김철근을 고집하느냐. 제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도대체 김철근한테 무슨 약점을 얼마나 어느 만큼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김철근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준석과 이 김철근의 특수관계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막 저한테 화내면서 버럭하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김철근이란 분도 잘 몰랐고 자기들끼리 천하용인 이준석하고 다 사진 찍고 이랬던 분들 아니에요. 저만 이 지도부에 어떻게 보면 외부인으로서 사실 들어온 건데 일기 지도부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저 빼놓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르다가 도무지 김철근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한 발짝도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이제 제기했던 건데 오늘도 결국은 김철근 총장이 결국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한 달 얼마 만에 나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얼씨구나 하고 이분 모시고 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앞자리 안 치고 이런 걸 보고 이긴 최고가 그 카메라 앞에 싸우고 난 뒤에 형님 얘기 좀 합시다라고 얘기해서 둘이가 좀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김철근 빼놓고는 도저히 안 되겠냐라고 제가 물었고 자기도 김철근 받는 게 그렇게 안 되겠냐.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김철근 문제부터 결국 그 대표님과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님 두 분이 가장 힘센 분들이 풀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끝장 토론을 해서 안을 마련해서 두 분한테 안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결론이 나지 않겠다는 게 오늘 이긴 최고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했던 결론이었어요. 전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궁금한 게 두 가지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외부 사람이지만 두 분은 내부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지금 최고위에 있는 분들이 왜 김철근 사무총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표현으로 하면 쩔쩔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은 뭐예요? 저는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국 그 이준석 아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의 가장 큰 영향력이다. 그렇죠. 그거는 이준석 의원한테 직접 제가 오죽하면 토론하자.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지면 당신 뜻대로 물러나든 소환제를 받아들이든 할 테니까 토론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김철근 사무총장도 참 이상한 게 제가 오죽하면 대표한테 그때 정기 인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럼 김철근 사무총장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같이 고생하신 분이고 또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니 그분에 대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건의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전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김철근 전 총장 바로 옆에서 제가 앞에서 그 얘기도 했었고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무총장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분이 사무총장을 그렇게 고집하는데도 저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사실은 당의 얼굴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고 사무총장은 약간 살림을 사는 그 약간 촉과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는 실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입장, 의지라는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뭐 어쨌든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죽어도 사무총장 자리는 못 놓겠다고 하니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해도 그 자리를 못 놓친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어서 두 번째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우리 허은하 대표님은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도 안 된다는 입장인지도 궁금해요. 다시 재신임하지 않는, 네. 재임명하지 않는 네. 이유. 그러니까 애초에 해임했던 사유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리더들이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왜 안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기본적인 명분에 있어서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을 해임할 때는 사실 여기는 이준석 당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준석만을 위한 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거의 의원님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80, 90% 정도 되시는 본인도 당원분들이, 대주주라고 했으니까. 대주주인 거는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이 측근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해임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역시 용기였을 것 같아요. 예, 용기고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최종 결정을 한 게 이제 11월 그때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진행했던 건데 네. 제가 그 기자회견문에서도 썼지만 그냥 그 뭐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겼던 거 이거는 아주 큰 부분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그다음에 우리 당이 추구해 왔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김철근 총장을 받으면 지금까지 저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어떠한 그런 뭐 정치적 선동이나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무처도 이젠 정상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조건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들으셨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한 달 동안의 일들은 그분이 그러면 조정해서 했었던 거야? 어떻게 갑자기 김철근 총장만 받으면 당신의 명예를 회복해 줄게 라는 게 가능하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저한테 해주셨다면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뭐 말을 하려면 너무 긴데 그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설득. 근데 사실 김철근 사무총장의 이슈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3자이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건 어쨌든 김철근 사무총장의 이 상황이 이슈가 일단락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김철근 사무총장과 함께 일을 할 때 허나 대표께서 가장 힘들었던 지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명분은 해임을 했던 명분은 어쨌든 뭐 준수하지 않았던 이슈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분과 실무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자회견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업무적으로 역할을 본다면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명을 받아서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되게 역할이 많아요. 조직도 관리하시고 뭔가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한 대로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A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C가 진행이 되거나 A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진행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고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충실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증거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저도 사무처랑 소통을 하고 싶죠. 소통하고 싶고 저도 직접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원래 대표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 회사의 회장도 너무 궁금하면 한 회사의 팀장한테 전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그 사람에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예 차단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립되는 느낌? 저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일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선출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합니다만 원내와 원외가 힘든 것은 사실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좌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은 아니지만 세비를 받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세비 받지 않고 저희가 직책당비를 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의미가 있죠. 특히 이렇게 작은 당에서는 정말 해보고 싶은 정치적인 어떤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정치개혁이고 그 정치개혁 안에 우리 당이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절차, 원칙, 법칙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는 것을 제가 그냥 참고 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일까? 저는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고 그 뒤에도 이게 이분을 모시면 그래 봉합되고 그냥 덮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우리 당이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냥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있는
그 이슈만 그냥 막 이렇게 정리하는 상황은 맞죠. 만약에 네, 네. 그렇다면. 네.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어떠한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리더십인가?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고립되어지는 걸 느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김철근 사무총장과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김철근 사무총장의 뜻으로 해석을 하세요? 아니면 김철근 사무총장과 가장 최측근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상황이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직접 최고위 회의 때도 그랬잖아요. 사무총장을 해임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특히 이제 선출직들은 다들 그러니까 찬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는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봐라. 그거였잖아요, 결론은. 그러고 뭔가를 진행할 때도 늘 저한테 이준석 의원과 상의했느냐. 이준석 의원에게 제가 물어보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일들은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책도 손대지 말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아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는 했습니다.